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블록체인 인사이트 채널 블록체인 위드어스 아나운서 박윤미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블록체인어스 편집주간이자 스타즈그룹 부사장님이신 김상우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브스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업계 리더를 선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가 지난 8일 30세 이하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업계 리더 21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명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인데요. 해당 21명의 리더는 개발자, 아티스트, 미디어 임원, 벤처 투자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그중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약 265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해 가장 부유한 리더로 선정됐으며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약 14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해 두 번째로 부유한 리더로 손꼽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265억 달러면 와, 이 31조가 넘죠. 정말 부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보다 2배 수가 많은 숫자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CEO가 향후 새로운 경제 재앙 대응책은 암호화폐 등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제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레이 달리오 CEO는 향후 새로운 경제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암호화폐 등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난 500년 동안 역사적 패턴을 고려할 때 미래의 재앙은 불가피하다면서 미중 갈등이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고 지나간다면 다른 요소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미래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의 리스크를 살펴보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어떤 조치를 설명하는 걸까요? 예, 레이 달리오 CEO는 이에 따른 조치로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요. 하나는 재정적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라고 밝혔습니다. 자금이 한 곳에 모여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현금은 안전한 투자가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비트코인 혹은 금을 선호하는 사람은 전부 아니면 전무 중 하나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면 정말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불안에도 비트코인, 솔라나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시장의 불안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 거의 2억 달러 이상의 상당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인쉐어스의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에 의하면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은 지난주에만 총 1억 8,400만 달러가 유입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7%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의 약세장이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코인쉐어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쟁자인 솔라나에 주목했습니다. 기관들의 유입이 일주일 동안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지난주 비트코인 펀드에는 약 1억 4,490만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그중 시총 5위인 솔라나에는 주목할 점이 대부분의 자금 유출이 없었고 오히려 460만 달러가 유입됐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총 10위 안에서 자금이 유출된 사례는 또 없을까요? 네, 시총 6위인 카르다노는 60만 달러, 시총 9위인 폴카닷은 300만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코인쉐어스는 폴카닷의 자본 유출 대부분이 지난주 후반에 이루어졌고 12월 17일에 종료되는 파라체인 경매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락과 조정을 보이는 시장 속에서 어떤 섹터들이 어떤 쪽으로 방어를 잘하고 있는지 어떤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는지를 보면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이점들을 잘 확인해 보시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4대 메타버스 가상 토지 거래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섰다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대표적인 4곳의 메타버스 프로젝트에서 가상 프로젝트 판매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메타버스 세계의 가상 부동산이 거래 규모도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역시 NFT 세계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4곳의 메타버스 거래액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됐나요? 네, 11월 마지막 주 더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 크립토 복셀, 솜니움 스페이스 등 4곳의 메타버스 거래액 등 6,000명의 토지 거래액이 1억 580만 달러였는데요. 특히 이더리움 기반의 메타버스 프로젝트들의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솔라나 같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브라질 최대 투자 은행인 BTG 버추얼이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 서비스를 개시했다면서요? 네, 외신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 최대 규모 투자은행인 BTG 팩추얼이 플랫폼 민트를 통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거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BTG 팩추얼은 자산 관리, 기업 대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라질 최대 규모의 투자은행으로 총 운용 자산 규모는 720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 BTG 팩추얼은 첫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 서비스가 이 내려앉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 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학생들과의 가상자산 관련 질문에 나는 가상화폐를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서 어차피 실물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고 코인이라는 것도 하나의 거래수단,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다중이 이미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인은 이미 하나의 거래수단 혹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다중이 인정하고 있는데 코인 시장이 이미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선 것이 이에 대한 방증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재명 후보가 또 어떤 말을 했나요? 네, 이재명 후보는 개인이나 특정 업체가 가상화폐를 발행해 이익을 얻는 데 대해서 개인이 신요리지를 얻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지만 현실로는 존재한다면서 공공이 신요리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계기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상우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코인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할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트래블 룰 시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4대 거래소 간 표준 기술 선점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규제로 자금 세탁 방지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존폐를 좌우할 과제로 등장한 상황에서 트래블 룰 표준을 선점하면 더 많은 거래소를 끌어들여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들 코인 거래소 간의 룰 전쟁도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블록체인 위드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